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부르죠. 전국의 지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4년 만에 뽑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183곳의 조합장을 뽑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일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 등록 안내 등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금품 아웃! 금품 아웃! 불법 아웃! 불법 아웃! 지역조합원 33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선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8곳 등 모두 183곳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조합장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이끌고 인사권 등 권한도 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표를 얻는 금품 선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금품 제공자에겐 고발 조치를, 받은 사람에겐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품 선거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고 입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도 공명선거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3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지난달 공주에선 한 조합장 입 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1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고, 대전에서도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입 후보 예정자가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선 1, 2회 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5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 잡음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금품 선거는 결국 그 피해가 조직에게 돌아와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부정선거가 되면은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돈을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에 있는 것이거든요. 4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번에는 금품 선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지역 내 무역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품절 주유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21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 평택항은 반출입량이 감소하면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능력인 장치율이 46% 정도로 평소 60%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휘발유 등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충남 10곳, 대전 3곳, 세종 1곳으로 확대돼 지역 내 품절 주유소는 전날 11곳에서 14곳으로 늘었습니다. 흔히 식중독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처럼 날이 추워졌을 때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증상과 예방법을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구토와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유독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철에 유행합니다. 최근 날이 급격히 추워지며 일주일 사이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67명으로 한 주 전보다 52% 넘게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전국에서 3,855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통상 환자의 60% 정도는 11월에서 3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특히 유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랑 다르게 영하 20도 정도의 그 낮은 온도에서도 강한 활동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되면 1일 내에 증상이 시작되는데 구토와 설사 등이 주로 나타나며 수분 손실이 심한 경우 탈수 증상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2, 3일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간혹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어도 다시 감염될 수 있고 항바이러스나 백신이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조개와 굴 같은 어패류 등 식재료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감염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이 겨울이라 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로 손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만큼 조리 전후로 철저히 손을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의 면역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도 개인의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25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 제조업체 2곳, 사회복지시설 2곳 등 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가운데 2곳은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2곳은 재검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지하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활동이 활발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전 플랜트 치과 100여 명의 임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등은 동구 3교동 일대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연탄 봉사활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2천여만 원 상당의 연탄 2만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부 국장과 과장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기관은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